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시간 강조해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기조에 걸맞은 인사가 이루어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요. 취임 6일 만에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하며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법관평가제 도입 등 시스템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개혁 철학을 상징하는 선언인데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미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는 윤호중 의원인데요. 사실 전 왜 주목받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선대본 총괄본부장을 맡아왔던 핵심 측근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된 인물인데요.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개혁 마인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직 장악력과 정치적 추진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네, 듣고 나가시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서 나왔던 논거 몇 가지만 좀 반박해 보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는데 검찰을 못 믿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런 철진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연설자들도 입만 열면 이재명 얘기만 해서 그랬는지 연설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이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한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왔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명이 내란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불거질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이자 현직 법사위원으로 지난 수년간 줄곧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선봉에 서온 인물인데요.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왔고 검찰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거죠. 김용민 의원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철학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인데요. 단순한 개혁 성향을 넘어서 전문성과 실무 이해도까지 겸비한 유일한 카드입니다. 물론 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전횡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했던 인물인데요. 단지 개혁 성향이라는 이유로 좌천당하고 탄압받았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먼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합니다. 조직구조도 개편합니다. 그간 법원의 신급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검, 고검, 지검, 지청의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간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으로 칭하는 등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기존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합니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항고제도를 폐지하고 그러나 재정신청 제도를 실질화합니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는 다시 설계될 것입니다. 신설될 공소청이 형사 사법 개혁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한복판에서 가장 뜨거운 싸움을 했던 이력이야말로 그녀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이력서인데요. 또 그가 법사위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우리 모두에게 통쾌함을 안겨줬습니다. 명불허전인 거죠. 이어 검찰총장 인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체제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두말하면 뭐 할까요?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 있는 검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검찰 정상화는 권력의 사유화와 선택적 정의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는 작업인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은 해체되겠지만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이문정 검사가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문정 검사는 수년간 검찰 내부 비리를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파헤쳐왔고 어떤 정권에서도 꿋꿋하게 권력에 맞서 싸워온 인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검찰의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정치권과 검찰 내부 모두에게서 고립되었지만 결국 국민들은 이문정의 용기와 양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자리는 개혁의 상징이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줄 세우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문정 검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유일한 정답인 거죠. 법무부 장관의 김용민, 이후는 박은정, 그리고 검찰총장은 이문정.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줘야 할 개혁 인사의 끝판인데요. 구색 맞추기 시간배는 과거로 족합니다. 지금은 개혁의 중심에 진짜 개혁가를 앉혀야 할 때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단순한 권력 분배가 아닙니다. 그건 윤석열 체제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다시 짜는 복원 작업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재명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의 무게를 정말 알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사람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용민, 박은정, 이문정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그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 인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그런 분석과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 이걸 강조해 왔으니까요. 그 철학을 실현할 인물이 누굴지 이목이 쏠리는 건 뭐 당연하겠죠. 네, 단순한 자리 채우기를 넘어서는 뭐랄까 새 정부의 개혁 방향, 그 첫 단추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상징성이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인물들이 핵심 후보로 거론되는지, 그리고 왜 이 자료가 그들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중요한 국면의 맥락을 잡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질 바랍니다. 자, 그럼 법무장관 후보부터 볼까요? 일단 윤호중 의원이 언급되기는 해요. 오선 의원에다가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이런 정치적 중량감은 있는데, 근데 이 분석에서는 왜 이분이 주목받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네요. 그렇죠. 이 분석은 뭐 정치적 영향력이나 관계 이런 것보다는 개혁의 어떤 상징성 아니면 실제 추진 의지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른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면서 현재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의원을 사실상 진짜 후보다,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고 있군요. 이 자료가 김 의원을 주목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수년간 검찰 개혁에 선봉해서 왔다는 점 이게 크고요. 그리고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김 의원이 강조하는 것 중에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뭐 검찰 내부의 그 제19 감싸기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로 읽히죠. 상당히 강한 주장이네요. 김영민 의원 외에 이 분석이 또 주목하는 인물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인데요. 과거 조국 전 장관 시절에 감찰 담당관이었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 그리고 뭐 개혁 성향 때문에 좌천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분석에서는 박 의원을 개혁 원칙을 지킨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서 아예 검찰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그런 제안까지 했다면서요. 뭐 공소청 신설 같은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데요. 현재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기소랑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자. 그리고 수사 기능은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넘기자. 그런 구상이에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검사의 지위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이랑 같게 조정하고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시민 통제까지 강화하자, 뭐 이런 거죠. 상당히 근본적이고 어찌 보면 급진적인 개편안인데 이 분석은 바로 이런 구체성 또 급진성을 높이 사는 듯해요. 그렇군요. 그럼 검찰총장 인선 쪽은 어떤가요? 현 총장이 유임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면서 이문정 검사를 거의 뭐 유일한 대안처럼 제시한다고요. 네,
이 분석의 시각은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지난 수년간 검찰 내부 비리를 꾸준히 고발해왔고 그 과정에서 막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죠. 이걸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뭐 국민적 지지나 이런 것들의 근거를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로 이 분석에서 뒷받침하고 있나요? 직접적인 뭐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걸 제시하기보다는요, 이문정 검사의 그간의 행보 자체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한다. 이런 점. 그리고 기존 정치권이나 검찰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드는 것 같아요. 즉, 이 분석 자체가 이 검사를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해석하고 그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분석 자료는 김용민, 박은정, 이문정 이 세 인물이 단순히 자리를 채울 후보가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법개혁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진짜 개혁가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임명이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물론 이게 그 자료 제공자의 주관적인 시각과 분석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초기 법무검찰 인선을 둘러싼 한 심층 분석 자료를 통해서 특히 김용민, 박은정, 이문정 이 세 인물이 왜 강력한 개혁 적임자로 평가받는지 그 배경과 구체적인 개혁 비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당신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인선은 정말 단순히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 이 문제를 넘어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특히 사법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분석은 특정 인물들을 통한 진짜 개혁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정치 현실이나 개혁 과정의 복잡성을 생각해 보면 이 분석에서 깊이 다루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합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와의 관계 같은 그런 현실적인 요인들이 실제 인선 결정과 개혁의 방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신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